오늘은 두근두근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저도 말하고 싶었던 신점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곧 있으면 신년이니까 신점을 한번 봐보고 싶은, 궁금하다,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떨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용한 점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친구한테 건너 알게 된 지역이 천안입니다. 천안. 저도 그래서 이 점집을 가기 위해서 천안까지 내려가서 봤고요. 천안에 있는 이라는 점집입니다. 예약 기간은 2주, 3주 정도 걸렸고, 시간을 주말 11시로 원래 잡으려고 했는데 피크타임이 다 막혀 있어서 오후 2, 3시쯤 봤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시간대마다 피크타임은 엄청 밀려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11시에 만약에 계속 본다고 했으면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대한 안 밀리는 시간으로 예약해서 원하는 일자에 가시길 바라고요. 점집 이름을 네이버 플레이스에 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친구한테 이거 폐점한 거 아니냐, 폐업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인기가 많고 연예인도 자주 온다, 여기까지 일부러 천안까지 이 점을 보러 오기 때문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안 해놓고 무조건 건너 알게끔 예약 번호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 예약 번호만 받았습니다. 딱 처음에 점을 보러 갔죠. 점시간은 1시간이었어요. 1시간이라는 걸 알고 미리 일찍 가가지고 대기를 하려고 막 갔는데, 우선 점 보는 데가 4층이었거든요. 건물 4층이었는데 3층부터 철문으로 막 보안이 상당한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 신당이 아니라 3층에 철문으로 한번 보안돼 있고 4층에 그냥 일반 문으로 한번 보안이 돼 있는 그런 이중 보안이 되어 있는 점집이었어요. 점집에 갔을 때 첫 인상이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 내부, 가게 내부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 할머니 집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달마가 진짜 온 벽에 달마가 다 있는데 그냥 평온한 할머니 집에 온 벽에 달마가 한 명씩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전 달마 그림이, 그리고 저희가 보는 달마 그림은 대부분 액자 형태잖아요. 근데 거기는 벽 전체에 달마 얼굴이 있어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달마 눈이 내 눈보다 크고 내가 달마를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너무너무 그 위압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기가 세다는 말도 진짜 많이 들어보고 어지간해서 어느 걸 봐도 무섭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사람이거든요. 막 소름 끼친다 이런 느낌을 잘 안 받아봤는데 그 점집은 진짜 들어가자마자 와, 이게 바로 기운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막 소름이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나도 모르게 움츠리게 돼, 거기 앉아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약간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떨게 돼, 사람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남자 무당이신 거예요. 할아버지까진 아니고 아저씨보다는 조금 나이가 드신 그 눈이, 진짜 그 무당분 눈이 어디 끌려가는, 내가 그 눈을 보고 있으면 되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눈이었어요. 세상에서 처음 만나보는 사람의 눈? 제가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똑바로 응시하면 무조건 진실만을 말하게 될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점을 볼 때도 그분이 자꾸 이제 내 눈을 보고 얘기해라,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 진짜 네 진심을 얘기해봐 하는데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도 거짓말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예감이 머리에 팍 꽂히는 그런 눈빛? 이게 형용할 수 없어요. 이 눈빛을 마주하니까 되게 궁지에 몰린 토끼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착한 호랑이 눈이에요. 호랑이이긴 호랑인데 난 널 잡아먹지 않을 거야 하는 호랑이의 눈빛이고, 제가 그 앞에 서면 되게 토끼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처음부터 이제 좀 내 모든 걸 여기서 다 쏟아붓고 가야겠다, 내 고민과 내 진실과 이런 걸 쏟아붓고 가야겠다라는 신당이 진짜 저희 제사상처럼 차려져 있는데, 그게 3단, 5단, 10단 이렇게 단이 막 높이 신당이 형성돼 있고, 맨 위에 단까지 보려면 고개를 젖혀서 봐야 될 정도로
제사상이 엄청 성대했어요. 제사상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5번 올리고 절을 하는데도 막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다리가 덜덜 떨려. 그냥 절하는데도. 절하면서 앞에 제사상을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거기 진짜 돼지 머리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몇 첩 반상 이 느낌이 아니라 너무 성대하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다리 후들후들 떨면서 5번 절하고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때 제가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한창 이제 연구원을 퇴사할까 말까, 새로운 일을 찾아서 갈까 말까, 심지어 일본 유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시기여서 일본으로 유학을 갈지 말지 진로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어서 예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선 저한테 이름을 말해보래요. 땡땡땡입니다. 너가 태어난 날짜랑 출생이랑 이런 걸 난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설령 제 이름까지는 알았다 치더라도, 왜냐면 저는 그 예약자분께 이름이랑 연락처를 알려줬으니까 사실 카카오톡 추가하면 이름이랑 연락처는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태어난 연생,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하니까 뒤에서 종이를 딱 꺼내시는데 그 종이에 빨간색 글씨로 저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자로 다 써놓으셨어요. 이름은 땡땡땡 몇 년생 몇 월생일 거고 뭐 성은 여자일 것이며 어디서 왔을 것이다. 그때 제가 판교에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얘는 경기도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한자로 다 써놓으신 거예요. 저는 말한 적도 없는데 카톡으로도 인스타로도 알 수 없는 건데 얘는 어디서 왔을 것이다까지 다 알고 계셔서 그때부터 막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포지티브한 느낌으로. 점을 봤을 때 내용을 여기 메모장에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께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서 되게 그 눈빛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니까 내가 미리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최대한 구체적이고 많이 뽑아가서 다 물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진짜 세세한 것까지 다 물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제 퇴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게 궁금하면 내가 이 연구원이라는 직업과 안 맞는 건지, 그리고 다음 직업은 뭐가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직업은 또 몇 년 동안 하는 게 좋을까요? 몇 년 후에 또 다른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 직업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적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적어가길 우선은 추천을 드리고, 아 맞아, 그것도 신기했어. 제가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다 써갔잖아요. 제가 무슨 질문을 이분께 하려고 온지 본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셨어요? 그거에 대한 뭐 증빙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종이를 어쨌든 계속 어딘가서 종이를 막 꺼내서 네가 오늘 나한테 할 질문 리스트를 난 이미 알고 있어 하면서 종이를 딱 보여주는데 그 종이에도 또 빨간색 글씨로 한자로 내가 뭘 물어볼지 질문 1, 질문 2, 질문 3 이런 게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순서까지 맞진 않았지만 제가 그분께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이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너무 소름 끼쳤어. 진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직이 언제가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직무와 나랑 잘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선은 지금 직장도 나쁘지 않은데 새로운 업계로 갈 거면은 SNS를 키울 수 있는 직무로 가라 라고 하셨고, 새로운 직무로 간다면 1년 반쯤에 진짜 큰 두각이 보이기 시작할 거니까 꾸준히 노력을 해라. 그리고 언제 결혼할 거냐면 저는 IT 업계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랑 결혼을 할 거래요. 그분의 이름에 내 초성이 똑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같은 연도 출생일 수도 있다. 연애를 한 3년 6개월 정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소개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슬아의 자녀가 몇일지, 슬아의 자녀는 한두 명 정도 될 건데 이 자녀가 되게 높은 고위직에 올라갈 거고 눈치가 되게 빠르고 성실할 거다. 추후에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어요. 이 연애는 언제 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무조건 8개월 안에 누군가라도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 네가 마음이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된다. 왜냐면 그때 점을 볼 당시에 제가 연애를 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게 소개팅일 수도 있고 진짜 네 친구의 아는 오빠일 수도 있고
있고 되게 가능성이 많을 텐데 네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누구라도 이제 접하게 되니까 무조건 마음을 열어놓는 게 너한테는 최선인 것 같다. 너 지금 연애할 마음 없지 않냐? 근데 네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 기회가 8개월 안에 무조건 오니까 연애할 마음이 없어도 누군가를 터놓고 계속해서 만나봐라 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 먼저 너 아버지께서 허리 안 좋고 어머니께서 이 목이랑 가슴 쪽에 뭐가 있는데 잘 모르겠네? 하나 걸리셨지 이미. 실제로 아버지께서 허리가 안 좋으시고 어머니께서 한번 갑상선에 걸리셔서 되게 큰 치료를 받으셨던 과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걱정할 단계도 아니고 아버지께서도 괜찮아지실 거고 어머니께서도 한번 그런 걸 회복하셨으니까 더 이상 재발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안심을 했습니다. 저한테 되게 강조하신 게 있었는데 제가 손님으로 왔으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아는데 갔다 온 친구들 말을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친구들한테는. 전 보러 갔을 때 제가 진짜 페인에다가 쌩얼에다가 모자 팍 눌러쓰고 화장도 안 하고 갔거든요. 술 냄새 풍기면서. 왜냐면 전날 술 마시고 갔어요. 진짜 누가 봐도 거지같이 하고 갔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이쁜 사람이 온다는 예감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너였던 것 같다. 너는 너무 영이 맑고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 제 외모적인 거 얘기한 줄 알고 저 지금 너무 페인인데 저한테 이쁘다고 한 거 맞냐고 했더니 네 외관적인 게 아니라 네 영이 너무 맑고 아름다워서 너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신령님이 전날 말씀하신 그 애가 너구나라고 딱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기분이 좋았죠. 누가 나한테 이쁘다는데 기분 안 좋을 거 없잖아요. 다만 웃음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막 심란한 일들도 많았고 해서 잘 웃고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웃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이고 창문 너머로 꽃이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네가 외로움을 잘 탈 수 있다. 근데 그게 네가 어느 정도 영이 맑고 이뻐서 그렇다. 당연히 너에게 질투는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너도 그걸 느끼면서 너에게 우울감이 많이 올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말고 우울해 하더라도 금방 내치고 빨리 웃는 너가 되길 바란다. 이런 되게 정신과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영상에 본인의 눈빛을 조금 더 많이 보내라. 반능적이고 직설적인 너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면 훨씬 더 너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모일 거고 너의 외로움도 순화가 될 것이다. 화장도 그러니까 컨설팅도 해주셨는데 화장을 최대한 연하고 투명하게 해라. 그리고 손톱도 연핑크나 단색 네일 위주로 해라. 화려하기보다는 우아한 이미지가 훨씬 세니까 그런 이미지를 선호해라. 점집에 가서 무당분이 해준 말을 100% 믿으려고 가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 뭔가 응어리가 있다. 근데 이런 걸 조금 더 터놓고 얘기하고 싶고 거기서 바로바로 해답을 알고 싶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점을 보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는 다른 치유? 내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점을 보러 갔다 오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대요. 첫 번째, 치유를 받고 오는 사람. 두 번째, 진짜 개빡쳐서 돌아오는 사람. 근데 저는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무당분의 눈빛이 너무너무 호랑이 같고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듯한 눈빛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모든 걸 좀 다 털어놓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먹으면서 썰을 풀려고 했는데 지금 왔네요. 페퍼민트입니다. 뭘 시켰냐면 전남친 토스트 시켰습니다. 연말이고 신년이니까 점을 보러 가실 분들은 추천합니다. 실제로 연예인분들도 많이 왔다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점 보면서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누구나 이름 들면 아는 그런 연예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점도 너무 자주 보고 너무 무당을 바꿔가면서 보는 게 안 좋대요. 본인의 그런 살? 뭐 그런데 연말에 한 번, 신년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같은 무당한테 너무 자주 보는 게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앙버터 토스트 시켰고요. 앙버터 토스트 왜 이렇게 맛있냐? 썰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